이거 피부과 가 말아? 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짜냐? 빨갛고 작게 튀어나와 있기만 한 구진 형태, 노랗게 잘 익은 형태, 깊게 보이는 결절 형태 뾰루지가 나고 나면 갈색 자국이나 검은색 자국으로 변했다 하실 때는 도움이 되는데요. 한 번만으로도 붉은 자국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는 뾰루지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약 없이 극복했어요. 그럼 제 피부도 말끔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따라와 보세요. 일단 뾰루지 생김새부터 봐야 해요. 빨갛거나 부풀어 오르진 않았는데 뭔가 하얗게 튀어나왔기만 하다. 이건 비염증성인데요. 보통 좁쌀 여드름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면포라고 부르는데 이 피지만 피부 안에 갇혀 있는 상태죠.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여기에 균이 감염되면서 빨간 뾰루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하얗게 튀어나온 게 있을 때는 집에서 짜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좁쌀들이 얼굴에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집에서 짤 수가 없고 꼭 피부과에 가셔서 전체적인 압출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염증성 여드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빨간 뾰루지를 말하는데요. 이 빨간 뾰루지도 단순히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빨갛고 작게 튀어나와 있기만 한 구진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짜면 나올 것만 같은 노랗게 잘 익은 형태, 그리고 왜 보면 뭔가 크고 깊게 보이는, 근데 만져보면 약간 단단해, 이런 결절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조금 전 말씀드린 이 피지가 피부 안에 갇혀 있는 곳은 산소를 싫어하고 피지를 좋아하는 균이 딱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 곳에서 균들과 우리 몸에서 균들을 방어하기 위한 백혈구들이 나와서 열심히 싸우면서 빨갛고 작게 튀어나옵니다. 보통 빨갛게 보이기만 하지 이때는 뭔가 짤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집에서 셀프로 압출을 하게 된다? 이러면 염증이 자극되면서 점점 깊어만 지고 짜도 잘 나오는 건 없고, 근데 자꾸 손으로 덧대니까 바깥쪽 피부에서 감염이 되면서 진물이 나서 결국 병원에 오시게 되거든요. 얼굴에 뭐가 자꾸 생기니까 손으로 건드리게 되는데 이 손이 얼마나 더러워요. 건드릴수록 더 깊어지고 심지어 옆으로 더 번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짤만한 게 없고 빨갛고 작기만 할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언제 짜냐? 잘 익어가서 노랗고 하얗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뭔가 짜면 나올 것 같다. 이때는 염증성 여드름도 짜면 되거든요. 이 문제가 되는 피지와 염증 성분들을 모두 빼내줌으로써 흉지지 않고 빨리 회복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원장님, 근데 아예 피지도 안 보이고 너무 크고 아픈 애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까 말한 결절 형태예요. 이 보면 짜도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뭔가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깊게 만져지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깊은 결절형 여드름은 가만히 두면 나아지지도 않고 염증이 점점 커져만 가면서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라는 염증 주사를 놔줌으로써 이 안의 염증을 소강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원장님, 근데 병원마다 염증 주사 놓는 방법도 좀 다른가요? 맞아요. 저도 환자들 병변 상태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사를 놓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 염증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준 뒤에 주사를 놓고 안쪽에 피지와 고름과 같은 염증 성분들을 모두 압출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깊은 결절형일 때는 주사를 놔도 잘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굳이 무리하지 않고 주사만 살짝 놔주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펀치라고 해서 작은 구멍으로 펑 뚫어서 다 빼내주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보시면 아직 압출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빨갛고 작은 형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결혼식을 앞두고 살짝 빨리 깔아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표면에 살짝 염증만 깔아앉히기 위해 주사를 놓기도 하죠. 그럼 집에서 짜고 나서는 뭐 발라야 돼요? 집에서 완벽히 여드름을 짠 상태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드름 패치를 붙이면 돼요. 이 여드름 패치는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드름 패치 붙이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게 제때 잘 못 붙여서 그래요.
아까 전에 우리가 피지가 갇혀있는 공간에서는 이 여드름균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드름 패치를 붙이게 되면 공기가 더 안 통하게 되면서 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는 상태로 돼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아직 셀프 압출을 하기 힘든 형태일 때 패치를 붙이게 되면 염증이 더 깊어져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셀프 압출을 하고 나서 패치를 붙여야 하고, 만약에 나는 내 스스로 통제가 너무 안 돼서 뭐가 나기만 하면 자꾸 손이 간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여드름 패치를 붙이시는 게 낫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잘해도 빨간 자국이랑 갈색 자국이 남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저같이 좀 피부가 두껍고 기름이 잘 나는 분들은 이런 흔적들도 금방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피부가 얇고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이 주로 이런 뾰루지가 나고 나면 갈색 자국이라든지 붉은 자국 같은 게 그대로 남아서 더 스트레스 받아 하시거든요. 원래 염증 이후의 색소 침착이라는 것 자체가 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쳐서 서서히 빠지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좀 이런 게 옅어질만 하면 또 새로운 뾰루지가 나서 염증이 생기고 흔적이 남고 반복되는 거죠. 먼저 빨간 자국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노스카나겔이라고 해서 흉터 연고 같은 걸 바르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뭔가 뭐 마음의 위안으로 발라볼 수는 있지만 이 노스카나겔 같은 걸 바른다고 해서 붉은 자국이 빨리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 자국이 너무 신경 쓰이고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를 받으시는 게 방법이에요. 우리 혈관들이 미세하게 늘어나 있어서 이 붉은 자국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혈관을 타겟하는 GV 레이저나 V빔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붉은 자국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결혼식 전이다, 중요한 행사 전이다 하시면은 이 레이저 한 번만으로도 붉은 자국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이미 시간이 지나서 갈색 자국이나 검은색 자국으로 변했다 하실 때는 멜라닌 크림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크림을 저녁에 1회 정도 소량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나는 못 참겠고 빨리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를 받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레이저 토닝으로 1, 2주 간격 10회 정도는 부지런히 받으셔야 해요. 오늘은 얼굴 전체적으로 나는 여드름보다는 누구나 하나씩 얼굴에 나면서 이거 피부과 가 마라? 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처치곤란 뾰루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색소 침착 외에 다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